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2021년 YTN에서 방송된 다양한 보도들, 시청자 여러분께선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자 리뷰 Y가 준비한 이세 코너,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은 베스트 앤 워스트 보도를 꼽아봅니다. 에필로그 Y가 마련한 조금 특별한 시간 제2탄. 오늘은 YTN 단독왕을 만나봅니다. 그 확실한 단독의 주인공,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성탄절과 함께한 12월 마지막 주말 잘 보내셨나요? YTN은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의 꾸준한 사랑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구독자 500만 명을 넘기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2년에는 더 발전할 YTN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리뷰 Y 시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리뷰 Y를 함께해 주신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전문가 패널 두 분께서 올해 YTN의 가장 좋았던 보도 또 가장 아쉬웠던 보도를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쉬운 뉴스들은 또 봐도 문제점이 좀 명확하고 지적할 점이 보여서 그중에 하나를 좀 고르기가 어려웠고요. 좋은 뉴스는 YTN이 단신 보도를 넘어서 기획보도, 탐사보도, 연속보도를 이어간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해볼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아쉬운 점은 더 많이 개선되고 좋은 점은 YTN의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로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이번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보도, 아쉬웠던 보도를 고르다 보니까 좋았던 보도보다 아쉬운 보도를 찾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느끼고 있던 거지만 YTN 보도가 전체적으로 점점 더 부족한 걸 채우고 나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보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려운 걸 또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찾아주신 가장 아쉬웠던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수감했다는 경영 공백을 우려한 보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9일 방송된 삼성준법이 정상가동 코로나19의 옥중 경영 한계 직면 보도, 또 1월 26일 방송된 이재용 총수 공백 장기와 대규모 투자 결단 불확실 보도 등입니다. 사실 결국 지난 8월에 이 부회장이 석방될 때까지 YTN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이 한국 경제 주도 기업인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살게 되면 삼성전자의 공용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전체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드린 YTN 보도들 역시 좀 더 합법적이고 전향적인 대안 모색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 옥중 경영의 어려움과 불안감만을 어떤 경영진의 논리, 그걸 그대로 대변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이 부회장의 조속한 가석방 등을 바라는 현 삼성 경영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군불대기식 보도가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네.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부분과 수십억의 뇌물을 최고 권력자에게 줬다는 이른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맥락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YTN이 이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도 있었고 출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기사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담아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생각해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 당국도 그때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사도 이런 여러 요인, 여러 시각을 충분히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웠던 보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동 학대 사건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지난 5월은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던 달이었는데요. 이어진 보도들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데 일조하기는 했습니다만 학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거나 피해 아동의 신상과 일상의 모습 등의 어떤 불필요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전해지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어서 이 점을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5월 11일 의붓 아들 가방 살해, 징역 25년 확정, 살인 고의 인정 보도는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다룬 보도인데요. 가해자가 가방 안에 드라이기로 30초가량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거나 가해자 자녀 2명이 가방 위로 올라가 뛰어 눌렀던 것을 조사됐다 등의 범행 수법이 좀 상세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과잉 묘사가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어떤 잔혹성만 부각시킬 뿐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좀 되물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극적인 내용을 전하기보다는 사안의 본질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재현은 피해야 한다 등의 방송심의 규정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준칙에도 어긋난 굉장히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들이 사건 보도가 아닌 범죄 수사물처럼 소비되는데 좀 일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은 매체 가운데 YTN은 범죄 수법이나 범죄 행위 묘사에 있어서 절제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취재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늘 이 묘사가, 이 설명이 공익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데스크도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극적인 기사가 여과되지 않고 방송되기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과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매체에서는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절제해서 썼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웠던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점, 간발의 차이로 크리스마스를 지났는데 그래도 성탄절이 껴있는 휴일이니까 칭찬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2021년 가장 눈에 띄었던 보도들 변호사님께서 칭찬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보도를 좋았던 보도로 꼽았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의 특성과 장점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일이었던 5월 20일 새벽부터 한미 정상 확대회담을 국내 방송 중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던 속보 한미 정상 확대회담 머무리 곧 공동 기자회견 보도가 있었고요. 또 같은 날 밤 심야에 시사평론 패널들이 대담을 진행하던 중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생중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관부처 그리고 기업 수장들의 발언을 실시간 전달해준 남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보도 등을 들고 싶습니다. 모두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24시간 방송 시스템에 기초한 생중계 보도였고요. 행사 현장 상황을 실시간 생생하게 전달해줬고 또 이렇게 즉시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해질 수도 있는 깊이와 정확성을 5월 24일 방송된 뉴스가 있는 저녁 일 언론 점심도 졌다 훈장수여식 문 대통령 홀대 사실은 보도 그리고 또 그 이후 5월 27일 방송된 팩트와의 한미 정상회담 크랩 케이크 모욕의 의미 보도 이런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서 또 잘 보완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성을 살린 속보 그리고 깊이를 더한 심층적인 그런 보도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방송에 이렇게 그래픽이 하단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진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충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도는 YTN의 전통과 강점을 잘 살려나갈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로서 다른 채널들은 따라하기 어려운 생중계 뉴스 서비스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졌던 기획 분석 보도를 보완을 해서 채널 속에 들어온 시청자들이 보다 더 집중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칭찬에 대해서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나는 것이 네. 이제 교묘한 편집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쓴 기사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전하려고 했던 것을 통으로 그 순간 앞과 뒤까지 다 동영상으로 쭉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께서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팩트 체크가 어떤 특별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팩트 체크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동안 평가원님께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평가원님도 칭찬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YTN이 한 해 주요 의제로 끌어갔던 쓰레기 대란 보도를 크게 네.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연초부터 예고된 대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쓰레기 대란에 대해 7편에 걸쳐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1월 15일 일촉즉발 플라스틱 대란, 코로나19가 사태 키워를 시작으로 쏟아져 나오는 마스크, 환경미화원 위협하는 코로나 쓰레기 보도 등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쩍 늘어난 생활 쓰레기와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마스크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1월 14일 매립지 부족으로 처리 비용 급증, 불법 투기 기승 보도는 매립지 부족이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와 지자체 갈등 문제도 작년부터 YTN이 꾸준히 다룬 이슈였는데 쓰레기 문제가 YTN의 올 한 해 중요한 의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쓰레기 매립지 문제 그리고 또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기후 변화 위기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의제 그리고 이슈가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YTN 특집 쓰레기 줄여야 산다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1, 2부에 걸친 20분가량의 스페셜 환경 다큐였습니다. YTN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 이슈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었고요. 환경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주제에 비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도 않고 코로나 이후에는 감염병이 모든 의제를 다 덮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 문제가 좀 뒷전으로 밀려간 것도 사실인데 이 YTN이 비중 있게 전문적으로 꾸준히 그 쓰레기 대란 문제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됩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 그리고 방송가에서는 이 같은 환경 뉴스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뉴스가 어렵고 지루하고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보도 비중 자체가 조금 적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YTN 이런 편견을 깨고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독일이라든가 선진국 사례를 잘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가 안 나오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된다는 것도 그 위에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이 보도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는 언론이 정말 꾸준히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꼽아주신 2021년 가장 좋았던 그리고 아쉬웠던 보도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근과 채찍 골고루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발전된 YTN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그 마지막 2021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만 들으려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칭찬과 함께 새해 덕담 한마디씩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언론의 기본과 혁신의 상생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는 YTN이 정형화된 뉴스 전달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보여준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가 지나치게 연성화되지 않으면서도 미니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새해에도 언론의 기본인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과 도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YTN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님의 덕담 들어볼까요? 예,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YTN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 분명하지만 아직 아쉬움을 주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걸 좀 주저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YTN이 새해에는 보다 과감히 변화하고 도전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새해엔 더 나은 YTN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확실한 단독이 아니면 보도하지 않겠다는 사명감으로 올 한 해 전국을 누비며 고생해준 우리 YTN 기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알찬 내용과 독창성으로 가장 많은 단독을 보도한 YTN 단독왕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에필로그 Y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에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바로 단독 보도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YTN에서 가장 많은 단독을 해낸 YTN 단독 왕은 누구일까요? 저 멀리 보이는 실루엣, 오늘의 주인공인 듯한데요. 바로 사회부 신준명 기자입니다. 혹시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신준명 기자,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감사했습니다만 뒤돌아서 나가고 싶었어요. 네, 솔직한 감정으로는요. 네,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고, 다만 저희 사건팀 전체를 대변해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의 주인공,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올해 단독 왕, 이제 띠를 또 몸에 두르고 계십니다. 이거 저희 PD분이 사비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너무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시지만 오늘 끝날 때까지는 이 띠를 꼭 착용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약속을 해 주시겠죠? 네, 근데 얼마나 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드리고 안 하실 수 없을까요? 안 됩니다. 오늘 민망하셔도 정말요? 네, 이건 저희 미션입니다. 네, 이거 지금 봤는데 올해 단독왕이라고 써 있는 거 지금 봤는데. 네, 올해 단독 왕이에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사실 이거 제의를 받았을 때 실제로 고사를 하겠다고 저희 팀장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제가 민망한 걸 떠나서 제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팀원 모두가 받아야 될 상을 제가 혼자 나와서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제 손이 비면 다른 사람은 일을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감사하죠. 사실 모든 팀원이 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시간마저도 지금 현장에서 근데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고생하고 또 감사한 팀원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좀 네. 보내주시죠. 여기 보고 쑥스러우시지만 하면 되나요? 네, 정면 보고 하시면 네. 됩니다. 저희 사건팀에 있는 선배와 후배 모두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다 우리 선후배 기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정말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이걸 마치고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손을 보태겠습니다. 자, 저희가 YTN 홈페이지 단독 보도를 모아놓는 곳에서 수기로 직접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서신 거거든요. 도대체 몇 최근에도 건이나- 몇 건인지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신준명 기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23건이었고요. 김우준 기자가 19건이었습니다. 이렇게 YTN 단독 왕으로 뽑히셨는데, 자, 나만의 단독 기사를 쓰는 비법이 있다면요? 사실 단독 기사라는 게 제 네. 생각에는 팩트 취재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될 것 같은 기사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하고 누가 봐도 완벽하게 취재를 해서 기사를 냈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 취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독 기사를 시작하려면 어쨌든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진짜 술을 많이 먹으러 다녀요. 저는 사실 기자도 일종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취재원 혹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친한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게 경찰이든 국회의원이든 보좌진이든 상관없이 나를 믿고 서로 형동생하는 관계가 됐을 때
이건 진짜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업사원이 제가 돼야 네. 그 정보를 제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기사를 쓰는 실마리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 기자님은 우리 단독 보도를 했을 때 좀 뿌듯하기도 하시죠? 어떠세요? 뭐 뿌듯하지 않은 기사가 없을 정도로 다 뿌듯합니다만 제가 했던 보도 중에 이제 한 공군 장교분이 자신을 치료해줬던 국군 수도병원 의사한테 성폭력을 당했던 일을 네. 제가 보도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 인권센터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피해자분을 연결해 달라고 해요.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법적 지원이나 상담 치료,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네. 군인권센터 이름으로 의견서를 법정에다 제출한다든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사를 썼을 때 정말 뿌듯해요. 이렇게 도움이 좀 있었던 경우도 있다면 나는 진짜 이거 기사 쓸 때 너무 힘들었다. 취재기를 꼭 이야기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나요? 부천의 왕이라는 제목을 네. 달고 썼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성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다만 이걸 신문 기사가 아니라 영상이 있는 방송 기사로 담는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심지어 이 수도권 성매매 조직은 경찰이 다소 미흡한 단속으로 이미 다 숨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오피스텔 개수만 한 오피스텔 건물로 따지면 12곳, 호실로 따지면 한 30곳이 넘었어요. 그걸 다 한 곳 한 곳 찾아가는 일일이 발로 다 뛰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거를 한 곳 한 곳 두드리는데 굉장히 오해를 받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네. 지금 신준명 기자가 예를 들었던 기사들을 딱 들어보니까 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건 훌륭한 기사를 많이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신 기자님이 단독 왕에 오르기까지 물론 기사를 잘 쓰셨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엄청 커요. 제가 쓴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 절반 이상은 시청자들의 제보를 가지고 시작했던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YTN을 믿고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좋은 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감상 그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젠가요? 사실 이거는 뭐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했던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 보도였는데요. 뭐 허위 경력, 뭐 수상 실적 그리고 뭐 이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을 받아낸 인터뷰까지 담아내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 있었어요. 네, 엄청 사실 반응이 뜨거웠죠, 최근에. 그렇죠. 이게 최근에 김건희 씨가 다른 언론 인터뷰나 공식석상에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해명을 드러냈다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준 이유 같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써냈는데 그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신준명 기자랑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눈빛이 굉장히 딱 이렇게 살아있는 눈빛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런 기자가 좀 꿈이셨어요? 세상에 본투비 기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기자라는 직군을 보면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기자라는 직업이 됐는데요. 전 아직도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맞긴 한데 힘들거나 조금 후회가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가 된 걸 후회한 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기자가 돼서 다른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 뭐 피곤한 일들을 겪다 보면 힘들다 정도의 생각을 하지 네. 내가 기자가 된 거를 후회해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네. 네, 올해 단독왕에 이어서 내년에도 단독왕으로 뽑힐 자신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신을 떠나서 네. 후배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기사를 많이 단독 써주면 기사를 좋겠다. 후배들이 더 많이 써주고 더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년에는 우리 후배 기자들의 단독 기사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올해 단독왕 우리 신준명 기자의 내년 포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독 기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싶어요. 올해는 사실 저는 사건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이 사회부에 있는 문제를 지목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를 넘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좀 쓰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 그리고 좋은 기사들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올해 단독왕 신준명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오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YTN 보도 이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과 시청자 전화 등으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YTN 모니터단도 사실 확인을 위한 YTN의 노력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5일 방송된 앵커 리포트 일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여대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겸임 교수 임용의 재직 증명서 제출은 필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원여대 2022학년도 겸임 교수 임용 요강에 따르면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여대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시간 강사로 일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시간 강사가 아니고 겸임 교수요. 시간 강사랑 겸임 교수는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재직 증명서는 겸임 교수를 하려면은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차부터 확정되지 않은 근무 기간, 시기가 맞지 않는 증명서 일련 번호 등을 짚으며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 교수 임용 요강에 있는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짜맞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논란을 정리했다고 평했습니다. 김건희 씨 인터뷰 자막만 내보내고 왜 육성은 안 내보냅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이런 시청자 전화 의견도 많았습니다. YTN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녹취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통화 내용은 공익적 검증 차원에 한해 기사로 전달하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획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YTN은 보도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준수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YTN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질을 보도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언론의 소명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제보로 만들어진 동영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택배 기사에게는 달갑지 않은 장소일 것입니다. 계단을 통해 무거운 물건을 직접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층 건물에서 일어난 훈훈한 일 하나가 YTN의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와이퍼 채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서 늘 죄송한 마음에 음료 바구니를 만든 지 1년이 넘었는데 별것 아닌 음료에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00여) 개의 댓글에도 감동과 감사가 넘칩니다. 진짜 괜히 뭉클, 인사하시는 것도 너무 귀여우시다. 택배기사분도 감동받으셔서 저렇게 하신 듯.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거죠. 기분 좋아지는 영상입니다. 마주치진 않았지만 서로 훈훈한 모습입니다. 인사 한 번, 말 한마디,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은 움직이고 미소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에 익숙해졌지만 사람의 마음이 폐쇄로 CCTV 화면으로도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에 구독자들이 더 박수를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시청자들과 특히 더 소통하며 만들어집니다. YTN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상에 관한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YTN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팔다가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는 골변 소리를 하는 상인도 있지만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나마도 벌지 못하는 길거리의 노점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이민과 이주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집 유대인 디아스포라 0.2%의 비밀에서는 잦은 전쟁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나라 없이 세계 이곳저곳을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유대교의 뿌리를 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을 일컫는 말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첫 머리에 자막과 함께 설명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큰 노력 없이도 시청자들의 집중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도 민족성과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유대인들의 비밀을 알아보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영리 유대인 단체 마사의 마카비 프로그램과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의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1년여의 일정 기간 동안 고대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관광, 농업, 공동체 생활, 역사, 히브리어 교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 말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끈끈하게 이어줄 수 있는 이유로 유대기구의 설립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출범했다는 소식과 함께 청소년 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같은 문화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다방면에서 한인 공동체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집 유대인 디아스포라 0.2%의 비밀은 일정한 국가 없이 세계 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적절한 예를 통해 시청자들을 잘 설득해 주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프로그램을 단순히 보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제작하는 사람과 시청자들 모두가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2022년 새해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